네, 주상전화 화요일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궁금하실까요? SKIEE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9,000원에 5%예요. 아, 이건 4월쯤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네. 최근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때 이제 그 매수를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쭉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아, 어느 선에서 해야 되고 이 회사의 전망은 좀 어떤가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SKI는 두 분 오. 다 긍정이시네요. 2차 전지 탑픽이지만 네. SKI는 중립. 그럼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 비중 확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중립일까요?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비중 확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직 5%밖에 안 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 종목들이 또 여기서의 매력도를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5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기점에서 하신다고 하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회사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SKI 테크놀로지는 원래는 분리막으로 이제 좀 유명했던 기업인데 지금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앞다퉈서 가장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발굴해내려고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물론 아직 양산은 되진 않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분리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리막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에서도 분리막을 이제 사업을 매각을 하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SKI 테크놀로지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뭐가 있냐면 지금 SK온이 재무 구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재무 구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SK온이 좀 실적이 좋게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출하량에 대한 회복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고 신규 고객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인 환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이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회복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회복 구간은 저는 같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좀 주가의 흐름이 시원하게 돌파를 계속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좀 더 확실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비중 확대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적어도 49,000원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저는 비중을 5% 정도는 더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비중 확대하고 나서 수익이 났다 하시면 좀 더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 거래처도 많이 확보를 해놨고 어느 정도 캐파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정립을 해놓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추세 전환을 했는지 좀 봐야 된다. 49,000원대를 돌파할 때쯤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요.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아이테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원에 50%예요. 아, 비중이 꽤 크시네요,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전번에 꽤 사놨어요. 오래전에 사놨어요. 오래전에 들어가셨고요. 오늘 그래도 매수가까지 딱 오긴 했었는데 오늘 잠깐 왔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까지나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그러면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수가까지 왔는데 좀 아쉬워요. 시청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13만 원 부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50%시고 잠깐 매수가 위에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요거 이제 수익 보고 매도하겠지라고 기다렸다가 매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4월 달에 한번 상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때 부근에 상담을 했다라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좀 비중을 축소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우선 비중이 50%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지금 밑에서 산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 있다가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삼천당 제약도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3만 원대에서 14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이 뒷받침되게 된다면 올해 4월 달에 나와 있었던 고점 자리 때도 한 번쯤은 돌파 시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비중이 50%시고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그런 투자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언저리대까지 가면 여기서 절반 정도는 챙겨주세요.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들만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첨언을 더 해드리자면 제약바이오 섹터 말고 전통 제약주 다음 사이클은 아마 전통 제약주 사이클이 될 겁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징그럽게 못 간 기업들, 제약주들 많습니다. 하다못해 PBR 한 배도 안 되는 제약주들이 있어요. 다음 사이클은 아마 그쪽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조금씩 모아가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전통 제약주 쪽으로 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13만 원대니까 근데 비중이 좀 큰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비중이 50%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알테오젠이 대장주격으로 너무나 잘 끌어주고 있고 또 일정이 계속해서 좀 남아 있습니다. 6월 달에도 학회 모멘텀도 있는데 물론 삼천당 제약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당뇨 관련된 비만 관련된 일정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지금 관련해서 그동안 주가 추이가 이런 우리가 바이오 USA 그리고 아스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갔던 종목들을 좀 상기를 시켜보면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유한양행, 삼천당 제약도 저는 그중에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같이 좀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들의 힘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일정들도 계속 뭐 지금 키트루다 SC 임상 결과도 남아있고 지금 키트루 SC 같은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 얘기로 좀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그동안 정맥주사 대비해서 이제 SC가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적응증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지금 머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K바이오 그룹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인식들도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삼천당 제약이 다시 한번 13만 원은 돌파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때는 수익을 계속해서 좀 챙겨 나가시면서 비중을 확확 줄여 나가면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남은 물량 특히 제약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남은 물량으로 좀 더 난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10% 정도, 20% 정도만 남겨두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삼천당 제약보다는 알테오젠을 또 토픽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J 프레시웨이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000원 50%. 남자분한테 비중도 꽤 상담 받고 있으시네.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예, 작년 2월 달에 샀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대표님께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뭐 식품주 최근에 잘 갔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CJ 프레시웨이는 이게 식품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맞아요. 맞는데 달라요. 급식이죠. 외식 이쪽에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식품주도 뭐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삼양식품이나 다 움직임이 나왔을 때 CJ 프레시웨이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 매도를 못하신 부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CJ 프레시웨이가 계속적으로 빠질 거냐, 그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거든요. 근데 CJ 프레시웨이의 실적을 보면 실적도 꾸준하게 늘어나요.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확 공격적으로 퀀텀 점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단점인 부분들인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뭐 올해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여기서 일단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 문제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중이 50%세요. 그러다 보니 이거 추가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50%에 29,000원의 매수가면 2만 원, 예를 들어서 2만 원까지 밀렸는데 이거 10% 매수해 본들 단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전략은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관심하게. 그리고 신규 뭐 현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쪽의 섹터, 다른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을 좀 받거나 했을 때는 24,000원 넘어갈 때, 24,000원 아마 이게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아마 올해 2월 달에 고점 돌파 시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24,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그때 추가적으로 좀 상담 요청을 하시면 거기서 좀 이어서 해드리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4,000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좀 그 부분을 지켜보자라고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금년 말에 29,000원까지는 안 갈까요? 금년 말까지? 제가 그거 알면 여기 앉아있질 않죠. 시기와 언제 어디까지 갈 거야, 이건 점쟁이들 하는 거고요.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주가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많이 빠졌어요. 22년도 고점 치고 나서 2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거,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으나 우선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24,000원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시기적으로 빨리 올 수 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좀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지금 문자 접수하는 동안 접수 받고 있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음 문자는 3531님이십니다.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2,030원이고요.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급등했는데 다시 올라올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시청자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매수가 좀 아래까지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네.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도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거든요. 급등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의 시세를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는 동해 가스전 개발 광구 재설정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국석유공사랑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탄성파 탐사 시스템이 부각을 받았다라는 요인이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세가 좀 나온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테마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거기서 관련주를 찾는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 그 동해 가스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웨이버스는 그래도 흐름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저는 그래도 잘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저는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다만 아마 매수가까지 오면 또 더 욕심이 나실 거예요. 보유를 오래 하고 있었던 만큼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지금 엮여있는 부분이 시장에서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본업에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탄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종목이 테마성 이슈로 또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본업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절반 먼저 줄이시고 또 계속 줄여나가시면서 보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동안 거래량이 계속 2023년 7월 달 이후에는 쭉 없다가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터져줬고 오늘의 상승세도 보면 시가는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27%까지 급등이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총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볍게 또 이슈를 타면은 잘 가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락할 때도 또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오면은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좀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3531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계속 남겨주고 계시는 우리 김윤성님 도와드릴게요. 아진 엑스텍을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11,670원, 비중은 10%. 오늘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불안해 죽겠다.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해가지고 불안하신가 봐요. 맞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에 세트 공급을 한다라는 이 이슈 좀 연속성이 있는 건지 지금 시간에서는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불안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쫙 올라갔다가 조정을 쫙 받았어요. 네. 여기가 저점이야 그래서 팍 사는데 저점이 아니에요. 빠졌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물렸으니까. 단타 치고 좀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웬걸? 물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단기가 대응을 안 되면 하지를 마세요.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1,600원이면 사실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좀 나왔었고 때마침 로봇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봇 섹터는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예요. 그렇다고 얘가 아진엑스텍이 로봇 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쪽 사업도 하고 있고 2차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업 마냥 주구장창 적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도 아니에요. 21년도에 50억대의 영업이익도 기록을 했었고 부채 비율 11%밖에 안 돼요.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상증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건 안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선 제가 봤을 땐 아마 13,000원 넘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게 되면 충분히 좀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간이라도. 그러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녁 식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넥스텍 오늘 들어가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김윤성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전산업이고요. 네, 매수가는 14,500원이고요. 네. 한 7% 정도 갖고 있어요.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한 2년 됐어요. 2년 되셨어요. 네네. 딱 오늘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또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걸어놔서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다시 올 수 있을까 해서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2년 네.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그래도 오.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이재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는데 조금 윗꼬리를 좀 달아가지고 이 종목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한전에서 41조 인리 손정만 사업에 대한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는 상한가, 또 오늘은 굉장히 강한 급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다시 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이러한 빅 이슈가 터져줬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한전 산업이 주가 추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전 관련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전 쪽으로도 봤을 때도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체코 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면 이달 말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또 11차 정기본 초안을 보더라도 지금 원전 4기, SMR 1기 해서 정부에서도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강하게 걸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또 기업단이 와서 또 우리 원전 관련된 이슈들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 41조 규모의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던 소식들이 좀 연결고리로 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종합적으로 이 종목에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재성 이슈가 계속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 일정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오늘 딱 매수가까지 와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2021년도에는 1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전력 관련돼서 원자력 관련 이런 종목들을 찾을 때 지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5,000원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오래 기다리셨고 또 비중이 지금 7% 정도밖에 남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신 만큼 만약에 여기서 또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 또 스트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이상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좀 아쉽더라도 절반 이상 분명히 챙겨 놓으시고, 그 나머지는 15,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 이상은 갈 수 있으니까 좀 보유하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방이 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전산업 꼭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한전산업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E&A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500원에 15%.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아, 조금 들고 계셨고요. 수익이 났는데 예, 다시 내려왔어요. 아, 그러면 뭐 한 28,000원대까지 수익 보셨는데 그때 매도를 안 하신 거네요? 27,000원 갔을 때 28,000원은 사무실 일하느라고 못 봤어요, 그때는. 아, 네, 아쉬우실 것 저도 같아요. 28,000원 되면 그때 좀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일단은 중립 두 분이네요. 아, 그러면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하고 계시느라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장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건설 쪽에 있어서는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들은 지금 다 좋진 않아요. 근데 삼성 E&A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명 변경을 했죠. 해외 쪽에 있어서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뭐 발전소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 쪽이라든가 이런 중동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좀 제법 컸다라면 지금은 이게 축소가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섹터 자체가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거나 그런 섹터는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구간 자체가.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실적을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애석하게도 일단 작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역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제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 쪽의 보유 수량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작년 말부터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기관 쪽에서 그래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는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뭐 27,000원대에서 뭐 2만 원 정도대 초반 한 22,000원? 22,000원에서 27,000원 정도의 박스권에서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비중이 15%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 좀 보유를 해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든가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양한 전략들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 E&A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모셔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스모 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60%고요. 네. 매수가는 54,000원입니다. 작년에 한창 핫할 때 들어가셨네요. 혹시 추가 매수도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이걸 그래. 아, 네, 내려올 때 한번 이거 작년에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샀는데 네. 한 6만 미천 원까지 갔는데도 안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뒤로 어디 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래가 지금 그대로 나눠본데 그 받았는 가격도 지금 아니거든요. 32,700원에 미중과 주고는 이거 뭐 관리를 이래 해보긴 해. 그래가지고 이거 의심은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작년에 들어가셨고 손실도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네. 작년에 유상 증자를 했는데 이제 그 폐배터리 쪽 사업의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 쪽에 이제 유증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상 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캐파 증설을 위한 부분이었는데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증을 하면서 이제 그 유증을 했을 때는 목적이 좀 중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시설 투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지금은 좋진 않지만 좋아질 수 있는 환경적으로 좀 마련되는, 물론 아쉽기는 하죠. 결국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유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 투자처가 증설이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캐파를 증설하고 또 그게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좋아질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뭐 업황도 워낙 안 좋았고 거기다 그동안 실적이 좀 좋거나 뭐 유증이 없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 종목이 좀 올라왔을 때 비중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60%의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당장은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어쨌든 6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점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증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주를 받고 지금 고객사들이 어쨌든 수주를 많이 요청한, 이제 좀 캐파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가시화되고 했을 경우에는 또 업황에 대한 반등도 같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는 비중 확대를 그때는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지금 60%라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보유를 좀 하시고 가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업황에 대한 반등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유증을 통한 증설이 이제 효과를 보는 시점이 언젠가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상담 내용 토대로 좀 현명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도 받고 있고요. 저희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죠.